설원입니다. 컴퓨터 인터페이스 PCI는 뇌와 외부 장치 간의 직접적인 전기작용, 상호작용으로 양방향 정보 전달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의료기기와 군사 목적에 국한되어 사용되고 있지만 미래에는 게임과 같은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도 크게 활용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PCI는 최근에 관심을 받기 시작하면서 현재 스마트폰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될 차세대 인터페이스의 유력한 대안으로서 다양한 분야에 이용될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미래의 핵심 기술로 평가되기도 했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없앤 3차, 4차 산업혁명보다 더 높은 수준의 기술로 신체의 제약에서도 벗어날 수 있게 함으로써 5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미래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유망 분야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면과는 다르게 현재 PCI의 소프트웨어 기술을 살펴보면 전내 수준이라는 PCI 기술의 궁극적인 목표에 비해선 걸음마 단계에 불과할 정도로 기술력이 낮습니다. 대파로 기록되는 정보가 너무 복잡해서 인간이 그 정보를 바로 이해할 수가 없고 초당 처리해야 하는 정보량이 매우 크기 때문에 데이터를 가공하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복잡한 알고리즘이 필요하다는 한계점이 존재해서 아직까지는 즉각적이고 복잡한 정보를 처리하는 능력이 다소 떨어집니다. 따라서 현대 상황에서는 뇌파를 처리하는 알고리즘을 비교한 후 그 중에서 복잡성과 초당 정보량의 한계점을 극복하면서 뇌파를 분류하여 처리하는 데 최적화된 알고리즘을 선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연구의 첫 번째 목표는 모터 이미저리를 수집한 공공 데이터 BCI 컴피티션 4 데이터를 기반으로 시각 알고리즘을 구현하는 것이고, 그 다음으로는 여러 기계학습 기법을 사용하여 신체 부위에 따른 모터 이미저리 분류 및 기계학습 기법의 성능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기대 효과로는 뇌파와 관련된 여러 기술을 개발할 때 손의 움직임과 관련된 뇌파만 사용해야 하는 등 특정 부위의 뇌파만 선별해야 하는 경우 뇌파를 분류하는 가장 기초적인 기술로 사용될 수 있고, 또 많은 연구에서 최선의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이후에 진행될 뇌파 연구에도 적용될 것입니다. 여기서 연구 과정에서 알고리즘 선택에 대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 퇴행성 신경장애, 뇌졸중 및 사지 절단 등으로 인해 심각한 운동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미세한 조작이 요구되는 컴퓨터를 활용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을 것인데, 이때 뇌파로 컴퓨터를 제어하는 장치를 개발해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이는 비장애인에게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인간의 움직임과 뇌파의 연관성, 그리고 뇌파에 따른 차이점과 그 특징을 파악해 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과학영재학교 2학년 최희안입니다. 네, 저희가 어떤 방법과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는지 간략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사용하는 데이터는 26개의 전극을 통해 250Hz로 샘플링된 4초짜리 데이터 48개입니다. 하지만 이는 모델을 학습시키기엔 턱없이 부족한 숫자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데이터를 가공해서 그 수를 늘리는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네,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것은 뇌파 데이터를 늘리는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방법이라고 합니다. 본 코드에서 그 프리퀀시에 해당하는 헤르츠로 샘플링된 데이터를 X를 길이가 윈도우 사이즈가 되도록 타임 스탬프씩 건너뛰며 자르는 과정을 수행했습니다. 다음으로 이러한 각각의 데이터들이 어떠한 특징, 경향성을 띠는지를 파악하고 이러한 특징들이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Feature Extraction이라고 하며 저희가 사용한 알고리즘은 SCP, Common Special Pattern입니다. 이는 각각의 모터 이미저리에 해당하는 이지 신호의 분산 차이를 최대로 하는 최적의 공간 필터인 투영 행렬을 추정하는 알고리즘입니다. 코드는 다음과 같고 이를 통해 포맷을 그려보면 오른쪽 아래의 그림과 같이 특정한 패턴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CSP는 공간 패턴을 추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효과적인 알고리즘이지만 CSP는 필터에 따라 성능이 크게 변하기 때문에 모터 이미저리에 의해 나타나는 특징적인 주파수 내역을 찾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필터뱅크 커먼 스페셜 패턴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미리 여러 주파수 대역에 대한 밴드패스 필터를 나눠놓고 초기 필터 집합의 부분 집합으로 이루어진 필터뱅크를 구성하여 CSP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기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 코드와 같이 여러 가지 밴드 패스 필터를 통해 모델을 학습시켰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사용한 클래시파이어는 LDA, Linear Discriminate Analysis와 SVM, Support Vector Machine을 사용했습니다. LDA는 차원 데이터의 클래스를 구분하기 위한 분류 알고리즘으로 클래스 내의 분산을 최소로 하고 데이터 전체의 분산은 최대로 하게 하는 그 투영 벡터를 구하는 알고리즘입니다. SVM은 선을 구성하는 매개 변수를 조정해서 요소들을 구분하는 선을 찾고 이를 기반으로 패턴을 인식하는 알고리즘입니다. 이거에 대한 코드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쓴 코드를 보며 흐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가공 부분은 앞에서 다뤄 생략했습니다. 우선 교차 검증을 위해 stratified k-폴드를 이용해서 x와 y를 10개의 그룹으로 나누고 한 그룹은 테스트용, 나머지 그룹은 트레인용으로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FBCSP를 사용할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CSP에 넣어 학습 데이터의 특징을 잡아내고 이를 LDA 혹은 SVC에 넣어 추정 라벨을 새롭게 달아주는 그 테스트 데이터 세트를 통해 검증하도록 하여 정확도를 측정하였습니다. 다양한 값들을 변경해가며 이렇게 나온 정확도를 비교하는 연구를 진행하였고 다음으로 연구 결과를 발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과학부 전종훈입니다. 다음으로 LDA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분류한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으로 저희는 윈도우 사이즈를 변화시켜가며 그에 따른 효율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결과는 다음과 같으면서 윈도우 사이즈를 2.5로 설정하였을 때 최대의 분류 효율을 나타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뇌파 데이터를 변화시키며 효율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총 4번의 실험에서 사용한 필터의 범위는 위에 나타난 값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나는데 보이는 것과 같이 뇌파 데이터마다 좋은 효율을 보이는 필터 범위와 안 좋은 효율을 보이는 필터 범위가 구체적인 규칙성 없이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크게 보아서 대략적인 규칙을 찾아본다면 또 3, 4번 데이터는 비교적 효율이 높게 나오고 7번 데이터는 비교적 낮게 나온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필터 범위를 변화시키며 효율을 비교하여 보았습니다. 필터 범위를 1번처럼 필터의 처음과 끝이 연결되도록 설정해 보기도 하고 2번처럼 연결되지는 않지만 규칙을 가지도록 설정을 해보기도 하고 3, 4번과 같이 불규칙적으로 설정해 보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설정하여서 모든 데이터에 대한 효율을 구한 뒤 평균을 구해보니 결국 평균이 3.2에서 3.3이 나타나며 효율에서는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강원과학고 이현우입니다. 다음으로는 SVM에 따른 SVM의 결과입니다. 우선 SVM에서 윈도우 사이즈에 따른 효율 비교입니다. 이때 필터 범위 5의 조건에서 윈도우 사이즈를 각각 0.1, 0.25, 2.5로 설정하여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왼쪽에 보시는 것과 같은 표가 나왔고 이를 평균값을 내어 그래프를 그렸을 때 오른쪽과 같이 나타냈습니다. 0.1이 높고 0.2에서 내려갔다가 2.5에서 다시 높아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필터 범위에 따른 비교입니다. 이때는 윈도우 사이즈 0.1의 조건에서 필터 범위는 각각 3, 4, 5로 지정하였습니다. 앞선 결과와 같이 표로 정리했을 때 왼쪽과 같이 나타났고 이를 다시 평균값을 내어 그래프를 그려봤을 때 오른쪽과 같이 나타났습니다. 이때는 점점 그 필터 범위를 넓힐수록 정확도가 높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뇌파 데이터에 따른 효율입니다. 윈도우 사이즈 그 0.7 그리고 필터 범위 0.7 그리고 윈도우 사이즈 0.31 조건으로 각각 알파파, 베타파, 감마파, 델타파 그리고 세타파의 범위에서 뇌파 데이터의 효율을 비교하였습니다.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때 전체적으로 불규칙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결론입니다. 먼저 LD의 알고리즘을 사용한 분류를 한 경우입니다. 윈도우 사이즈는 2.5를 사용해야 가장의 효율 좋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뇌파 데이터에 따라 비교해보니 데이터별로 효율이 모두 다르게 나타남을 하였습니다. 즉 사람에 따라서 분류되는 효율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마지막으로 필터 범위에 따라 비교를 해보니 범위를 꼭 규칙적으로 끝과 처음이 일치하도록 설정하지 않아도 됨을 확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별로 최적의 효율을 나타낸 필터 범위를 분류해본 결과 아래의 표와 같이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해 사람별로 뇌파 데이터를 분류할 수 있는 최적의 필터 범위는 모두 다름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SVM 알고리즘을 사용한 분류에 대한 결론입니다. SVM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윈도우 사이즈 0.1 그리고 필터 범위 5일 때 가장 최적의 효율을 낼 수 있었고, 그리고 같은 운동 상상이라도 다른 뇌파 분포가 나타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체적으로 효율 자체가 불규칙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어서 이러한 부분에서 좀 더 안정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발표해주신 카이스트 12번 연구팀 학생들에게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혹시 카이스트 12번 연구팀 발표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하나 있는데요. 아까 그 정확도 수치가 막 0.2에서 0.3 사이 나오던데 그게 뭐예요? 퍼센테이지인가요? 어떤 아까 결과표에서 나타난 결과표에서 나온 값들은 퍼센트라기보다 그 값에 100을 곱했을 때 퍼센트입니다. 정확도가 그러니까 23% 뭐 그렇게 맞췄다는 그러니까 소리인가요? 정확도가 20%에서 30% 정도 나오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 되게 낮네요. 어떻게 그런 건가요? 뇌파 제가 잘 몰라가지고. 뭐 특정 그 서브젝트에 대해서는 뭐 0.5 정도도 나온 게 있었고 뭐 0.1 막 나온 것도 있었는데 그렇게 조금 사람별로 데이터 편차가 좀 많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용했던 데이터가 이지 채널 22개로 측정된 데이터라 그렇게 정확한 뇌파 데이터도 아니었던 것 같고 그래서 그 64채널 이지로 측정된 데이터로 만약에 이걸 돌린다면 그 조금 더 나은 그 결과값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SVM 클래스가 몇 개 클래스 찾는 거예요? 클래스가 4개밖에 안 됩니다. 이게면은 자연 랜덤으로 해도 25%는 나오는 거죠. 네. 그것보다 아래면은 학습의 의미가 있는 건가요? 이게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곤란한 질문하는 건가 모르겠는데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그래도 그 조금 세팅을 잘 하면 그 0.33 정도는 대부분 나와서 랜덤으로 했을 때보다는 조금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은 질문과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또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 네, 그러면 더 이상 질문이 없다면 학생들의 소감 발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발표해 주신 순서대로 학생들 소감 발표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혹시 아까 자신의 학교 이름을 말씀하지 못하신 분들은 지금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전 대구 일과고등학교 1학년 김민석이고요. 이제 소감 발표를 하자면 이제 BCI를 이때까지 겉으로만 그러니까 심도 있게까지 배울 기회가 별로 없었는데 이번 연구에서 관련된 이론이나 분석 방법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배울 수 있어서 좋았고 조교님도 제가 물어보는 거 막 다 대답해 주시고 뭐 팀원들도 뭐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한테는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었고요. 이론적인 부분들을 이해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시간이 꽤 필요했는데 연구 기간이 짧아서 좀 촉박한 느낌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데이터로 혼자서 구현하는 것을 이제 제가
끝까지 한번 배워보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까지는 달성하지 못했던 게 좀 아쉬웠습니다. 카이스트 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 2학년 최희안입니다. 작년 그 6기 프리 URP도 참여했었는데 굉장히 유익해서 이번에도 다시 참여하게 됐습니다. 작년 프리 URP 활동이나 어린이 같은 연구 활동도 다 뇌과학과 관련된 부분을 공부했었는데 이번 프리 URP 활동도 굉장히 유익했고 그 실전적인 지식을 많이 얻을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아직 판단하기는 조금 이르긴 하지만 적성과 진로에도 잘 맞는 분야인 것 같아서 학교에서 운영하는 HRP 활동이나 졸업 연구도 비슷한 주제로 진행해 보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이 주제가 혼자 공부해보기는 참 어려운 주제인데 최지훈 조교님의 도움도 받으면서 얕게나마 저희가 이 뇌파 데이터에 대한 약간 공부와 경험을 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 프리알피로 처음으로 뇌파에 대해서 공부를 그렇게 깊게 해봐가지고 되게 어려웠는데 조원들이나 조교 선생님께서 되게 열심히 가르쳐 주셔가지고 저 뭔가 많이 배워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조교님께서도 소감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먼저 학생분들이 되게 좋은 얘기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번에 처음으로 VRP 조교를 한 거라 좀 많이 미숙하긴 했었는데 그래도 학생분들이 되게 어렵고 생소한 주제인데도 불구하고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